찰리 브라운의 세상 속.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1시에 미국에서 중국 측에 25%라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돼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드디어 시작됐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표를 한 이후에 2주 후에 다시 추가적인 관세 인상률을 발표할 거라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기사가 나온 이후에 중국에서 아니나 다를까 중국 측에서도 똑같이 25%의 고율 관세를 미국 측한테 부과하겠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물론 미국, 중국 본인들 나라에도 물론 뭐 이렇게 상호 고율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면 충격이 크고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한테도 타격이 크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신흥국이나 정치 경제적으로 관계가 긴밀한 모든 여러 나라들이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됐네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6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2주 후에 본인이 좀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거에 관한 뉴스를 언급하겠다고 이제 오늘 이제 에어포스 전용기에서 발표까지 했거든요. 근데 날짜로 보면은 그게 20일이니까 아마 18일에서 20일 전후로해서 아마 뭐 양당 간의 결정이 아마 또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냥 트럼프와 시진핑의 힘겨루기에 그냥 워밍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날짜 정도에 이제 뭐 방향성이나 어떤 그런 윤곽이 드러날 것 같네요. 찰리 브라운의 세상 속. 되게 이색적인 기사가 오늘 보여서 이것도 이제 캡처를 했거든요.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미중 무역 전쟁을 벌이면 미국에 5% 정도의 타격이 있을 거라고 그런 발표를 했다는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미국과 영국은 되게 긴밀한 관계로 정치, 경제적으로 엄청 끈끈하게 이렇게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도 그럴 거라고 판단했잖아요. 작년에 유럽에서의 영국의 독립, 그러니까 브렉시트 이후로 이제 미국과 영국의 어떤 전에 있었던 그런 긴밀한 관계가 끊어지고 작년서부터 중국과 영국의 어떤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기 시작했는데 오늘 나온 기사로 공식적으로 완전히 라인이 형성됐다는 거를 보여주는 기사 같아요. 네. 라인이 형성됐다는 의미 자체는 사실상 알고 보면 미국에서 이제 제가 1편의 동영상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어떤 미국이 전 세계에 걸쳐진 자기네의 어떤 영향력이나 정치 경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친밀 관계에 있는 그런 국들하고의 네트워크 관계도 이제 조금씩 다 이제 단절한다는 의미를 이런 이슈로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이란 나라가 유럽 측에서도 되게 금융의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영국의 런던, 그리고 유럽 쪽으로 가면 이제 룩셈부르크 그쪽이 이제 현재로서는 되게 금융의 중심 도시며 나라거든요. 근데 암호화폐에 관심이 계속해서 있으신 분들은 이제 뉴스를 아시겠지만 후옵이라는 중국의 거대 거래소가 우리나라에도 사실 지점을 개설을 했고 일본에도 지점을 개설을 했고 그리고 영국에도 지점을 개설해서 지금
아직 오픈한 건 아닌데 그 오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사실상 보면 그 중국의 그 가상화폐 거래소가 그 영국이라는 나라에 그 자기네 지점 거래소를 개설을 했다. 이 의미가 의미하는 바가 그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한마디로 이제 그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새로운 신금융 시스템? 그러면 이게 뭘 뜻하냐? 뜻하는 바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 지점이 들어간 나라의 그 고유 통화를 흡수를 하고, 그리고 그 지점 거래소는 그 나라 국민들한테 가상화폐를 전달해주고 보유하게 함으로써 이제 자기네 나라 본래 지점이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는 지점이 있고 그게 나중에 다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국에 있는 거래소와 일본에 있는 거래소와 또 미국에 있는 거래소도 그게 나중에는 다 네트워크로 아마 연결이 될 거예요. 지금의 현재 은행같이. 지금 나오는 거는 여러분도 지금 매일 밤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그 러시아 2018 월드컵 그 로고잖아요. 근데 이게 6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33일간 이제 이 경기가 벌어지잖아요. 결승전까지. 근데 이 날짜가 7월 16일 날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상화폐든 아니면 주식시장이든 뭐 여러 가지를 월드컵 이후에 뭔가 방향성이 다 이렇게 정해질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게, 월드컵이나 아니면 전 세계적인 어떤 이슈가 되는 이런 큰 그 스포츠 그런 경기 기간에는 이렇게 가만히 지난 과거도 이렇게 돌려보면 뭔가 이렇게 그 획기적인 방향성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를 안 줬던 것 같아요. 그 누군가라는 사람들이 이제 뭐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분들이시겠죠. 예. 근데 그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봐도 이 뭐 주식이나 아니면 경제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가상화폐 이쪽에도, 암호화폐 이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투자도 많이 하고, 이제 뭐 화제거리 이슈로서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다 남자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나이층도 엄청 고령화되신 분들보다 다 이제 뭐 30대부터 이제 뭐 50대 이쪽 분들이시니까 그분들은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아하신 이런 경기 펼쳐질 때는 아무래도 이제 짜잘짜잘하게 분위기만 이제 워밍업을 시켜놓고, 진짜 방향성이 나오는 그런 이슈나 파동에 어떤 힘을 줄 때는 이제 그 결승전까지 끝난 이후로 아마 결정될 것 같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제 7월 16일 날이 이제 결승전까지 러시아 월드컵이 이제 끝나는 날이잖아요. 찰리 브라운의 세상 속. 그런데 7월 16일 날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그 작년 1년 전 이후에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뭐 본인들이 이제 무슨 회담의 주제 이슈로 뭐 서로 선거에 의해서 아니면 무기에 관해서 서로 태클 걸고 다리 걸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그 말을 그런 회의를 할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슈거리를 끄집어내서 할 건데, 북중과의 관계, 그리고 북러와의 관계,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일본과의 관계, 뭐 이런 거가 아마 그 물밑에서는 이 회담의 핵심적인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넌지시 하거든요. 제가 항상 이제 이런 이슈를 바라볼 때는 약간 색안경을 끼고 항상 째려보는 듯한 그렇게 뉴스를 저는 볼 때 그거를 100%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돼서 아마 16일날 월드컵도 끝나고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의 회담도 있고,
또 그쯤에서 아마 G20도 아마 개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모든 어떤 그 방향성, 큰 이슈거리나 방향성이 전해져서 전 세계에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날짜들은 다 월드컵 이후인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제가 전에 계속 설명드렸듯이. 그리고 16일 날인가 17일, 18일 이때쯤에도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 있잖아요. 뭐 환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발권력에 관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또 회담을 해요. 이것 또한 G20하고 맞물려가지고 아마 경제 정치적으로 그리고 가상화폐를 하시는 분들도 이쯤에서 아마 모든 어떤 방향성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본의 SBI 그 손정희가 이제 그 투자를 했던 SBI 그쪽에서 일본 거래소를 이제 해서 대대적으로 아직 움직이진 않는데 그쪽도 마찬가지고 골드만 JP모건의 그 폴로니엑스 그쪽도 마찬가지고 영국에 들어가 있는 후오비 그리고 한국에 있는 후오비 그리고 그 빗썸이라는 거래소는 다 아시잖아요. 빗썸이라는 거래소의 어떤 M&A 그런 합병 작업 같은 것도 아마 이런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고 나서 그 세력들이 이렇게 좀 지금은 워밍업이나 아니면 몸살이 그러니까 큰 도움닫기를 하기 위해서 움츠리고 있는 그런 단계라면 그때 누군가가 이제 신호탄을 쏘면 아마 거대한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6일부터 뭐 한 20일 전후 사이, 그러니까 한 18일부터 20일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대한 블록체인 행사가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서부터 16일까지 뭐 이렇게 지금 박스권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한데 만약에 확 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설사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아마 어느 기점을 지나면 엄청난 상승이 있을 거예요. 작년에 그 코빗을 넥슨에서 950억 정도를 주고 이제 그 거래소를 이제 샀잖아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 넥슨이라는 기업 그 집단도 우수한 브레인들이 그 기획실이나 전략실에는 아마 포진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방향성도 아마 이런 회의가 끝난 이후에 아마 그 모든 어떤 그 여태까지 있었던 준비된 어떤 로드맵을 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행복한 또 추측과 예상을 오늘도 하면서 끝낼게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